필요한데요. 기장이 어깨선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 사이즈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좀 보시면 되는데 옴브레나 솜브레나 발레아주아를 할 때에는 이런 브러쉬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얘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이 길이가 길어야 여러분들이 손동작을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좋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얘가 매끄럽게 브라처럼 착 안 펴져요. 뭉퉁뭉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좀 보시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브러쉬는 거의 한 4, 5cm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해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차이가 뭐냐, 얘는 모량이 기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리터치를 할 때, 새로 자란 뿌리 부분을 바르고자 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숱이 아주 약한 사람, 가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페이스라인. 요런 데 바를 때는 이 브러쉬를 많이 쓰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길이, 그 다음에 얘는 좀 기장이 좀 길게 자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은 인터넷에 진짜 많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서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일본에 제일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일본에는 이런 부자재만 파는 재료상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면 한 무더기씩 막 사갖고 오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고요. 특히 유럽인들은, 우리나라는 빛하고 붓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일단 브러쉬를 쓰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네 나라 사람들은 동작 자체가 이런 붓을 이용을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약칠을 하다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꼬리를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뜨다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한 동작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뜨고 약은 얘로 바르고. 그래서 이 동작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빗이 부착되어 있는 거를 많이 쓰잖아요. 차이는 뭐냐? 유럽인들은 매니큐어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빗질을 하지 말라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문화를 갖다 보니까 코팅. 우리가 처음에 염색을 접한 게 우리는 매니큐어잖아요. 매니큐어는 빗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브러쉬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이런 브러쉬 있으세요?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얼레빗살 내지는 도끼빗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면으로 보면 얘 좀 얇고 얘 좀 뚱뚱하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염색을 하면 뿌리를 바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뿌리를 바르고 방치 시간 10분이 되면 그냥 샴푸실로 바로 가셔서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10분이 되면 빗질을 해서 물을 좀 뿌린 다음에 빗질을 하고 샴푸실에 가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이음새를 없애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 바르고 전체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슬라이스 써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분사기로 물을 좀 뿌려주고 얘를 빗질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약칠을 하면 두피 가까이에 몰려있던 약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줄기에 바른 양을 보충하니까 원액이 줄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때는 이걸 쓰는데, 이 두께의 차이는 뭐냐? 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뚱뚱한 걸 쓰시면 두피에 자극이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뚱뚱한 거보다 약간 얇은 걸 더 많이 판매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얇은 거는 피부가 좀 약한 사람들은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브러쉬가 이게 좀 얇은 것 같다 그러면 두피에 좀 자극을 주지 않는 요걸 좀 쓰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이게 없어서 그냥 도끼빗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는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약을 너무 쓸어내려도 안 되고 약을 너무 안 끌고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끼는 칸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얘가 간격이 중요한 거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 상관없이 간격이라 그러면 여기 그냥 잡고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유럽인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빗질, 염색의 빗질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에 부착되어 있는 거라서 얘가 간격이 훨씬 더 좁죠.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끌고 내려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꼬리빗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꼬리빗은 어찌 보면 얘가 너무 날씬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뜰 때마다 자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는 가급적이면 꼬리빗은 좀 뭉뚱한 거를 좀 찾아보셔서 염색용으로 좀 쓴다 그러면 뭉뚱한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브러쉬 중에는 여러분 매장에 아마 컨트라슈 이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동작은 뭐냐. 예를 들어서 기장이 좀 짧은 사람이 앞에 가볍게 메쉬를 누고자 한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호일 처리를 하면 좀 강하게 하는 거고요. 호일을 쓰지 않으면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브러쉬 메쉬를 많이 합니다. 호일 처리 없이. 그런데 나는 얘가 좀 눈에 띄는 게 좋아. 도포량이 조금 더 많이 묻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걸 갖고 메쉬할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염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구를 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도 고객분들한테는 좀 퍼포먼스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제가 살펴보니까 평형 색색, 볼, 바울이라든가 붓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이쁜 색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객분들한테 좀 임팩트를 좀 보여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마케팅이라면 또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핸드폰이 상당히 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시